손흥민은 걸어가는 매 경기가 새로운 역사이다. 오늘 그는 3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순간 최고 스피드를 기록하면서 입스위치의 젊고 유망한 수비수에게 축구란 무엇인지 한 수 가르쳐줬다. 그를 마크했던 벤 고드프리는 경기 내내 자신이 무엇에 당하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럴만도 하다. 그가 손흥민을 마주하며 두 가지의 수를 읽고 있을 때 손흥민은 동작 하나로 10가지의 선택지를 강제했기 때문이다. 정말 뻔해도 너무나도 뻔합니다. 팀의 부진과 동시에 주장 손흥민에게 날아드는 비난의 손가락. 지난 몇 년간 토트넘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은 항상 토트넘 성적의 책임을 에이스 손흥민에게 돌리며 희생양으로 삼아왔죠. 그때마다 언론들은 손흥민의 경기력을 대서특필하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30살이 넘은 손흥민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며 간접적으로 돌려가고는 했죠. 하지만 이런 패턴도 이제는 정말 지겹고 그지없습니다. 항상 손흥민이 경기력으로 증명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이제는 거의 프로레슬링처럼 이것이 하나의 각본일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입스위치전 손흥민은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포함해 10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평범한 선수들은 꿈도 못 꾸는 기록을 지금 수년간 지속해오고 있고, 심지어 토트넘의 성적이 16위까지 추락했던 이 최악의 시즌에서마저 월드클래스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여전히 팀의 모든 공격 포인트를 책임지고 있으니 전문가들은 에이징 커브가 절대 찾아오지 않는 손흥민의 신체 능력의 경이로움을 느낄 지경이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왜 신체 능력 하락이 없는 것인지 이번 입스위치에서 살짝의 힌트를 던져줬는데요. 메뉴전 중요한 승리를 얻고 나서 토트넘이 향한 곳은 입스위치의 홈구장이었습니다. 입스위치는 비록 강등권에 있지만 이번 시즌 엄청나게 젊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고 왕성한 활동량과 체력을 바탕으로 힘있는 축구를 해 나름 저력이 있는 팀이라 평가받고 있죠. 특히나 최근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이 줄부상당하며 팀의 속도와 체력에 있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입스위치는 토트넘의 약점을 파고들 만한 강점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던 팀이었죠. 그렇기에 그들이 그동안 고집해오던 수미를 놓는 전술인 4-3-3을 포기하고 이번 토트넘전에서 4-2-3-1을 들고 온 것만 보아도 토트넘을 상대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인간 투척기로 유명했던 로리 델랍의 아들 리암 델랍은 굉장히 힘이 좋고 빠른 데다 슈팅 기술까지 갖춤 맞는 공격수였고 토트넘도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대받는 유망주였죠. 입스위치는 이 선수를 필두로 토트넘을 전방에서 눌러버리겠다는 속셈이었고 실제로 초반부터 아주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대한 계획은 고작 26분 만에 손흥민에게 처참히 박살나고 마는데요. 토트넘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는 팀들은 반드시 한 가지 고민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침투 능력을 보유한 손흥민을 어떤 방식으로 저지할 거냐는 것이죠. 손흥민은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의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능력을 갖춘 공격수인데, 상대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자니 자신들의 축구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라인을 올리면 곧바로 손흥민이 뒷공간을 파고드니 그 무엇 하나 선택하기 힘든 죽음의 이지선다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입스위치의 감독은 손흥민을 저지하기 위해 비책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벤 고드프리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굉장히 주력이 빠른 데다 원래 센터백이라 1대1 맨마킹에도 능한 데다 더티 플레이어로 악명 높아 공격수들이 굉장히 상대하기 꺼리는 수비수였습니다. 입스위치는 고드프리를 오른쪽 풀백에 배치시켜 손흥민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악명 높은 에이스 킬러로 불리기까지 했던 고드프리는 손흥민의 드리블에 정신을 못 차리며 45분 만에 경기장에서 교체되어야만 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12분 전력 스프린트를 통해 이 고드프리를 가볍게 시험해봤습니다. 여기서 고드프리는 어깨를 집어넣으며 아주 적극적인 수비를 펼쳤는데, 이 순간 이미 손흥민은 고드프리의 모든 수비 기술들을 파악해버렸죠. 확실히 고드프리는 1대1 수비에는 강점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지만 곧바로 따라갔고 몸을 밀어넣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줄여버렸죠. 그러나 이후 손흥민 선수가 뒷발로 볼을 빼내는데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늦어 완벽한 패스각이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이 빠르긴 하지만 순간적인 방향 전환에는 대응이 늦고 눈앞의 선수만 바라봐 주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시야가 좁다는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고드프리의 약점을 분석한 손흥민 선수는 본격적인 참교육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4분 고드프리가 딸려 나온 것을 보자 정말 환상적인 백킬 패스로 3명을 무력화시킨 뒤 우도기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마치 나는 패스도 있는데 내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녀서 뭐하게 라고 고드프리에게 말하는 것만 같았죠. 손흥민의 패스 한 번으로 오른쪽 측면 수비가 모두 무너지는 것을 보자 경우의 수가 늘어난 고드프리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17분 측면 사이로 빠져들어가 공을 받아낸 손흥민은 다시 한번 고드프리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한 명만으로는 부족할까봐 다른 선수까지 지원을 와준 상황이었죠. 손흥민은 여기서 마치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려는 것처럼 살짝 공을 건든 뒤 또 다시 왼쪽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시 공을 정지시켜버리면서 헛다리로 페이크를 한 번 줬는데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총 4번의 속임수를 가져간 손흥민의 드리블에 고드프리는 몸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손흥민은 공을 컨트롤하던 오른발이 아닌 왼발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완전히 상대 맨마킹을 제껴버렸죠. 그리고 반대편에 달려들어오는 존슨을 향해 크로스를 날렸고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의 기술에 꼼짝없이 당해버린 고드프리는 땅을 치며 고개를 파묻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참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25분 손흥민이 다시 측면에서 공을 잡자 골 장면을 인지하고 있었던 고드프리는 손흥민의 왼발 크로스를 경계해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를 잡았지만 근데 고드프리가 서 있는 자리만 봐도 알 수 있었듯이 전문 수비수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포지셔닝이었습니다. 한쪽을 막겠다고 다른 한쪽을 그냥 활짝 열어줘 버린 셈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판단조차 흐려지게 만들 정도로 직전 손흥민의 선수의 드리블이 고드프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이었죠. 그러자 손흥민은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치고 들어간 뒤 또 반대쪽에 있는 존슨을 정확히 바라보며 패스를 연결시켜줬고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26분 만에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의 멘탈을 터트림과 동시에 사실상 경기를 결정지어버렸죠. 정신이 붕괴해버린 고드프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이제 1대1로는 손흥민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 에이스 킬러라는 별명답게 다리를 걷어차버리는 더티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36분 입스위치가 한 골 만회하며 2대1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손흥민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탈탈 털려버린 고드프리는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교체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후 77분에는 제드 스펜스의 세 번째 골이 터졌고 84분에는 쿨루셉스키의 골까지 터지면서 토트넘은 4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한 전문가는 이번 경기 선제골에서 왜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가 찾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도 인간이다. 신체 능력 저하가 찾아오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손흥민의 드리블을 보라. 그는 고작 1에서 2초 사이의 시간에서 상대 수비에게 5가지의 선택지를 안겨줬다. 아무리 힘이 좋고 스피드가 있어도 상대보다 스타트가 늦으면 쉽게 제쳐지기 마련이다. 이것이 손흥민이 가진 비밀이었다. 그는 높은 축구 지능과 드리블 스킬, 노련미를 통해서 피지컬의 차이를 메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도 여전한 월드 클래스이고 5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월드 클래스일 것이다. 결국 손흥민은 피지컬뿐만이 아니라 축구 지능에 있어서도 유럽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었기에 지금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에이스 공격수로 활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2개의 도움은 다시 한번 그가 왜 위대한 선수인지를 알게 해준 장면이었는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손흥민은 벌써 리그에서만 6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어째 시즌이 거듭될수록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몇 년 뒤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플레이메이커로 뛰는 모습을 구경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